자, 그게 이제 지층의 나이인데, 자, 상대연대하고 절대연대가 있잖아. 네. 그걸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한번 보자. A, B, C 세 사람이 있는데, 자, 얘는 5살, 얘는 20살, 얘는 60살이라고 해봐. 자, 그럴 때, 자, 상대연대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 보일까?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아? 그러면 1, 2, 3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상대 연대는 실제 나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만 알면은 상대 연대야. 그런데 이제 절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5살이고요. 얘는 20살, 얘는 60살이에요. 라고 정확하게 나이를 찍어주는 게 이게 절대연대야. 실제 나이를 규명하는 거지. 알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상대연대 측정법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첫 번째 상대 연령이에요. 자, 이거는 자, 지층의 실제 나이가 아니고요. 실제 나이가 아닌 선후 관계만 규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것만 밝히면 된다라는 게 이게 상대연대야. 알겠니? 네. 근데 이제 상대연대 측정법에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사 연구의 오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네. 지사연구의 5가지 법칙이 상대연대 측정인데,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수평태적의 법칙이라고 나오죠? 네. 자, 퇴적은, 자, 당시의 해수면하고 나란하게 퇴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해수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된다. 즉, 수평하게 퇴적이 된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퇴적이, 퇴적층이 수평하지 않으면은 무엇을 받은 거니? 지각 어, 변동을 받은 거죠? 네. 지각 변동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수평태적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이 있어요. 자, 지층 누중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뭐냐면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라는 얘기야.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을 때 아래층일수록 어떻단 얘기니? 아래층일수록. 오래된 층이요. 그렇지. 오래된 지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 이게 지층 누적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입의 법칙. 우리 지난 시간에 관입과 분출의 차이도 배웠어요. 네. 자, 관입 강한 암석이 관입한 암석보다 어떤 지층이다? 오래된 지층이다. 네. 지층이 먼저 있어야 그걸 관입을 할 테니까.
그치? 네, 이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네 번째, 부정합의 법칙이야. 부정합의 법칙. 자, 역시 부정합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어요.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어떠니? 위층과 아래층은 상하 두 지층 간에는 오랜 퇴적 시기에 단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정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층이 위의 층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나이가 훨씬 많다라는 뜻이에요. 어, 네. 그치? 그 얘기야. 이게 부정합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물군 천의 법칙이 있어요. 자, 동물군 천의 법칙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화석이 발견되는, 이건 우리 화석, 표준 화석이겠죠? 같은 시대의 화석, 같은 시대 지층이다 이런 얘기죠. 네. 어, 자, 그러면 동물군 천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 자, 이거는 같은 화석이 발견되면 같은 시대의 지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제 자,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삼엽충이 굉장히 번성하다가 삼엽충이 멸종을 했어. 근데 네. 그 다음에 또 삼엽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네. 왜 그러냐? 자, 화석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생물은 진화하기 때문이에요. 자, 생물이 진화함으로 멸종했던 생물이 다시 단세포 생물처럼 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네. 네, 이게 상대연대 측정법 중에 지사연구의 다섯 가지 법칙이에요. 그러면 지사연구 법칙은 끝난 거야. 됐습니까? 네.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 자, 여기서 대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비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서로 지층을 비교해서 선후 관계를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한 층이 열쇠층이 되는 것이 필요해. 이거를 건층이라고 하거든. 자, 열쇠라는 건 뭐야?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한 단서가 된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보통은. 네. 자, 그래. 이 열쇠층이 있어야 지층의 선호 관계를 살필 수 있는데, 열쇠층이 될 수 있는 건 아무 층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주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 자, 응애함층. 자, 응애함층은 얘는 특히나 주변에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쌓여서 된 암석이거든. 네.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냐면 석탄층. 이런 것들이 바로 열쇠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층 세개를 그려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렇게 가나다 지역이 있다고 보자.
자, 가나다의 이 5개 반면층을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요게 응해함, 여기서는 요게 응해함, 여기서도 요게 응해함, 그리고 3, 세일, 석회암, 여감, 세일, 석회암, 그 다음에 3, 세질사암, 그 다음 세일, 석회암, 어, 자, 사질세일, 그리고 여기도 사질세일, 그 다음에 여기를 여감이라고 그래. 자, 요거를 이 가나다 3개 층을 서로 비교를 할 거예요. 알겠니? 네. 아, 이거 비교해봐.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잡냐면 응애함은 서로 이게 응애함이 다 같은 층이야. 알겠냐? 네. 네, 그래 놓고 이제 짝을 짓는 거지. 여기하고 이 사암하고 요 사암이 이쪽에는 없네. 자, 그러면 이쪽은 사암이 없죠. 사암. 네. 자, 그리고 그 위에 봐봐. 그 위에서는 자, 사질세일이 그대로 있니? 네. 사질세일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쉐일, 여기도 세일. 그 다음에 요게 석회암, 요게 석회암. 같은 층이죠?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가장 오래된 암석부터 불러봐봐. 가장 오래된 암석이 누구니? 여감이요. 그렇지. 가에서 나타나지, 여감. 네. 그 다음에 석회암, 쉐일, 세일, 응애암, 응해암, 사, 삼, 사질쉐일, 다음 여감. 사진세일, 그 다음 여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오래된 지층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가장 최근 지층을 포함하는 건 또 어디니? 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지각 변동이 가장 심하게 받은 지층은 또 어디니? 다요. 그렇지, 다지. 왜냐면 여기에 사함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부정합이란 얘기예요. 연속으로 쌓이지 않았잖아. 됐니? 보성아, 이해됐어? 네. 그래. 이제 세 번째 봐봐.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 또 나오지. 맞아? 네. 근데 이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이 지층 대비에 의한 측정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이야. 석회암 쪽에 여기에 뭐 삼엽충, 그 다음에 요 세일의 공룡, 그 다음에 여기도 공룡, 여기는 삼엽충 뭐 이런 식으로 자, 화석의 이름을 주면은 화석 가지고 같은 층인지 이제 비교하겠지. 네. 이게 바로 화석 대비에 의한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이야.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상대연대 측정은 다 배웠어요. 자, 상대연대 측정에는 그처럼 3가지 방법이 있다. 됐니? 네. 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이제 절대연대 측정이 나오죠. 네. 절대연대.
자, 실제 나이를 규명하는 거예요. 자, 실제 나이를 규명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연대라고 하는데, 이 절대연대는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냐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을 해요. 자,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배울 거야. 자, 첫 번째 무원소와 자원소의 뜻을 한번 볼까요? 무원소와 자원소. 자, 무원소는 뭐가 무원소냐면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원소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자, 붕괴 후 생성된 원소예요. 자, 이걸 자원소라고 불러. 그러면 두 번째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자,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모원소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다. 자, 그런데 이 반감기의 특징은 있지? 자, 모원소의 양이나 또는 온도나 압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영향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봐. 표 하나 그려져 있니? 내용에? 보성아 표 하나 있지? 네. 방사성 원소들의 반감기하고 무원소, 자원소 나와 있잖아. 네. 자, 그 중에 보면은 자, 반감기가 매우 긴 원소들이 있지.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먼 과거를 알아낼 때 쓰는 거고, 자, 반감기가 비교적 짧은 원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비교적 가까운 과거를 알아낼 때 사용을 해.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조건. 조건은 뭐냐면, 이제, 방사성 원소, 무원소죠. 유출입이 없어야 돼. 자,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온다든지 처음에 있던 양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절대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원소의 양, 즉 방사성 원소에 유출입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자, 마그마의 생성 시기, 마그마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돼. 퇴저감. 퇴저감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퇴저감의 연대를 측정할 수 없다. 왜? 방사성 모원소의 양이, 양의 유출입이 생겨요. 자, 퇴적감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다른 데서 퇴적물이 운반되어
쌓여서 주존 암석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 모원소가 같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 반감기를 이용할 때 우리가 퇴적하면 절대 나이를 구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요 예를 하나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줄 테니까 봐봐. 자, 요게 모원소야. 이쪽이 자원소예요. 자, 모원소가 처음에 100%가 있었어. 처음에. 자, 그런데 반감기가 5년이라고 해보자. 5년. 네. 자, 반감기가 여기에서 100에서 5년이 지났어. 그러면 반감기 한 번 지났니? 그쵸? 네. 그러면 모원소는 50%가 남지. 네. 자원소가 50% 생겼겠지. 네. 그러면 자, 여기 봐봐. 모원소 대 자원소의 양은 1대1이니? 네. 또는 모원소분의 자원소도 1이니? 네. 자원소분의 모원소도 1이죠, 여기서는. 네.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5년이 더 흘렀다고 해봐, 5년이. 그러면 얘는 25%, 25%. 반감기 두 네. 번이죠. 네. 반감기 두 번이 지난 거야. 그러면 얘는 75%. 그러면 모대 자는 1대 3이니? 1대 3이요. 네. 그렇지. 얘는 3, 얘는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지? 네. 그래. 자, 그러면 또, 자, 남은 양을 계산해봐. 남은 양. 남은 양은 2분의 1이죠. 음, 모원소의 남은 네. 양이야. 네. 모원소의. 네. 모원소의 남은 양은 50%잖아.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근데 자, 반각이 두 번 지나면 남은 양은 얼마가 돼? 4분의 1이죠? 4분의 1이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에 또 5년이 지났다고 해봐. 반각이 세 번 지났니? 네. 세 번일 때는 얘는 12.5%. 12.5. 네. 그래, 얘는 87.5%. 87.5. 그래. 그러면 1대 7이죠. 그러면 얘는 네. 7, 얘는 7분의 1, 얘는 7분의 1. 8분의 1이죠. 8분의 1. 네. 그렇지. 한 번 더 지났다 그러면은 모원소 대 자원소는 1대 15가 되겠지.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양은 16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남은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봐봐. 남은 양. 자, 남은 양을 항상 처음 양의 2분의 1씩으로 n으로 줄어들어요. 자, 그랬을 때 네. n이 뭐냐면 반감기 횟수야. 맞니? 네. 자, 반감기 횟수는 어떻게 구하지? 횟수 n은 총 기간 t를 반감기로 나누면 되겠니? 네.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기간 t는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횟수인가요? 네. 이게 바로 절대연대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 그러면 위에 거 그래프 왼쪽을 조금 지워보자. 자,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가 하나 배워봐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려서 자, 요게 이렇게 감소하다가 얘는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될 때 여기가 50 이게 50%라고 할 때 이게 모원소 이게 자원소가 돼요. 네. 그럴 때 이 부분이 반감기가 되는 거지. 맞니? 네. 네. 그래. 그래서 모원소는 점점점 줄어들고 자원소는 점점점 늘어나잖아. 네. 그래서
무원소와 자원소가 1대1로 존재할 때, 즉 50%가 될 때 이거를 반감기라고 부른다는 뜻이야. 됐습니까? 됐냐 안 됐냐? 음, 네, 됐어요.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봐 이제. 자, 이제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이라고 나오죠? 네.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해가지고 이제 화석부터 배워보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자, 화석. 화석은, 자, 지질시대에 살았던 과거 생물. 자,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나 잔해. 이런 것들이 모두 화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 될 수 있고 공룡 알도 화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 화석에서는 일반 화석이 되기 위한 화석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쉽게 화석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야. 그럼 뭐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죠. 맞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빨리 묻혀야 되죠. 네.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화석화 작용을 받을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죠. 그치? 자,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마그마가 화석 있는 곳을 덮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화석이 다 녹아 없어져 버리겠지? 네. 맞냐? 네.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돼. 자, 양쪽에서 뭐 힘을 받는다 그러면 깨질 수도 있거든. 자, 이게 일반 화석화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자, 표준 화석의 조건도 있어. 자,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죠. 자,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거는 자, 첫 번째. 자, 넓게 분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 한 시대만 생존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즉 무슨 얘기냐면 생존 기간이 짧아야 돼요. 자, 한 시대만 생존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 화석은 삼엽충. 중생대는 표준 화석이 가장 중요하게 암모나이트하고 공룡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네. 신생대는 카페석이나 매머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표준 화석이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상 화석의 조건이 있죠. 자, 시상 화석은 뭐야? 지층 생성 당시의 자,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죠.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그러면 이 시상 화석의 조건은 또 뭐냐? 자, 좁은 구역에 분포해야죠. 자, 산호 같은 경우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에만 살아요. 근데 네. 만약에 산호가
차가운 바다에도 살고 깊은 바다에도 살고 그러면 환경을 알 수가 없지.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자, 또 뭐가 있죠? 자, 긴 시대를 걸쳐 생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를 거쳐서 생존하고 있어야 돼. 자, 고생대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산호거든. 그래서 자, 산호라고 하는 것은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 이 환경을 알려주고 고사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온난 다습한 육지예요, 육지. 늪지 같은데 자, 바다가 아니라는 환경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게 분포 면적이고 이게 시대라고 할 때, 자, 넓게 분포하고 한 시대는 짧게 살았다. 이게 표준화석이지. 맞죠? 네. 분포 면적은 좁고 시대가 오랫동안 걸쳐 생존했다. 이게 시상화석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화석의 구분만 하면 돼요. 됐냐? 네. 자, 그러면 이제 고기후 연구법을 할 거예요. 이건 다 지워져야죠? 네. 자, 과거 기후 연구법 요거는 하나 알아둘 것들이 있어. 자, 과거 기후 연구법의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문헌을 조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고생대, 중생대 이때는 문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었죠. 인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자, 문헌을 조사하면 가장 확실한데 그런 시대는 지층을 조사해서 그 지층 속에 있는 뭐 화석을 조사해 보면 돼요. 꽃가루 화석이라든지 등등등.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자, 나무, 나이테 조사하고 빙하 조사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나무 나이테하고 빙하 두 가지만 꼭 기억해 두자. 자, 첫 번째, 나무 나이테. 자,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계절 변화가 없으면 나무 나이테는 안 생긴다는 뜻이겠지? 네. 그리고 나무는 온난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자, 그래서 자,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있지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는데 넓은 부분은 봄, 여름 자, 이렇게 따뜻할 때 자란 부분이고 좁은 부분이 가을, 겨울에 자란 부분이거든. 네. 자, 이처럼 자, 나무 나이테를 조사하면은 수백에서 수천 년 전까지 수천 년 전까지 확인이 거의 자, 가능해요. 이걸 가지고 환경을 조사하는 거는. 자, 그런데 두 번째, 빙하조사. 자, 빙하조사에 아이스코어라고 부르거든. 자, 빙하조사에, 자, 첫 번째, 빙하 속에 기포를 조사하잖아? 자, 빙하 속에 갇혀있는 기포는 그 빙하가 만들어질 당시에 대기야, 대기, 공기. 그래서 자, 당시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자, 요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요거야. 자, 5, 16과 5, 18의 비조사 이게 나오거든. 네. 자, 요거 몇 가지만 설명을 해보자. 물은 H2O 16과 H2O 18짜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 평상시에는 자, 질량이 분자량이 작은 H2O 16이 증발이 잘 돼요. 자, 그 다음에 배기 중에 H2O 18짜리는 자, 눈이나 비로 내리기 더 쉬워요. 알겠지? 네. 무거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거우니까 내리기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자, 이제 봐봐.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돼. 네 번째. 빙하 속에 5, 16분의 5, 18의 B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온난했다라는 뜻이야. 온난했다. 왜 온난했는지 봐봐. 물에서 있지. 온난하게 되면 5, 16짜리나 5, 18짜리의 증발도 훨씬 더 잘 일어나겠지. 맞나? 네. 그러면 자, 5, 18짜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공기 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대기 중에 18짜리가 평상시보다 많은데 이놈들은 눈이나 비로 더 많이 내려. 그러니까 빙하 속에 16짜리보다 18짜리의 동위원소가 훨씬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아, 공기 중에 18짜리가 많았구나. 그 얘기는 공기 중에 18짜리가 많으려면 증발이 잘 일어났구나. 라고 해서 온난했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자, 바닷물 속에 있는 18짜리의 비는 적어지죠. 네. 해양 생물 속에 5, 16과 5, 18의 비가 반대로 작아야 온난했다야. 그래서 자, 빙하 속에 18짜리의 비하고 해양 생물의 18짜리의 비는 서로 반대로 움직였죠. 됐습니까? 네. 네, 이게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 시대하고 지질 시대 환경과 살았던 생물만 배우면 끝나요. 자, 이 부분은 역시 보성이가 열심히 외워야 돼. 자, 네. 지질 시대 기후 나오죠. 네. 자, 첫 번째 선 캄브리아 시대. 자, 선 캄브리아 시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그러죠. 전체적으로 온난했어요. 그렇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는 여기도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자, 오르도 비스기하고 석탄기 말에 오르도 비스기 그리고 석탄기 말에 두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요. 세 번째 중생대 얘는 전체적으로 온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빙하기가 없었어. 이게 중생대
기후야. 빙하기가 유독 없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생대에서는 거대 몸집의 파충류들이 번성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신생대. 자, 전반적으로 여기도 온난했지만 자, 제4기에 자, 네 차례 빙하기하고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어요. 알겠니? 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지질시대 기후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시대를 배우면 돼요. 자, 지질시대로 들어가 보자. 자, 첫 번째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 뭐를 지질시대라고 하냐면 언제부터예요? 음, 자, 지질시대는 언제부터죠?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거를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불러.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생자가 들어가죠. 맞니? 네. 생물로 구분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생물계의 커다란 변화예요. 변동. 자, 생물의 출현과 멸종. 자, 이런 시기가 바로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커다란 지각 변동. 자, 부정합 같은 경우죠. 자, 부정합 등을 우리가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으로 잡는 이유가 부정합 면을 중심으로 상하 두 지층 간에는 퇴적 시기에 오랜 단절이 있다 보니까 화석의 급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질시대 구분 단위를 보자. 자, 구분 단위는 자, 어떻게 되냐면 누대, 배, 그 다음에 기로 나눠요. 그러면 누대는 뭐냐? 지질시대 구분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야. 자, 이 지질시대 가장 큰 구분 단위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서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원생누대가 가장 긴 시대야. 전체를 다 따졌을 때 성캄브리아 시대를 누대로 나누면은 시생누대, 원생누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원생누대가 지질 시대 구분 단위 중에 가장 긴 시대. 알겠니? 자, 이 네. 성캄브리아 시대는 자, 화석이 드물어요. 자, 그래서 화석이 드문 시생누대, 원생누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생누대가 있어요. 자, 현생누대는 화석이 풍부해. 자, 화석이 풍부한 현생누대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우리가 현생누대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는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는 대를 세분하는 단위가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시대의 구분 단위를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 시대를 한번 쭉 지질시대 생물과 환경을 따져볼 거예요.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을 한번 따져볼 텐데, 첫 번째가 선캄브리아 시대.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언제부터냐면 46억부터 자, 5억 얼마까지예요? 4,100만 년이니? 네. 100만 년 전까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 자,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이제 화석이 드물어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야. 그러면 화석이 드문 이유가 뭘까라고 한다면 뭐 때문일까? 단단한 부분이 없었죠. 그치? 네. 생물이 이제 막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생물의 종과 개체 수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 자, 지각 변동이 심했어요. 자,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야. 자, 그 다음에 자, 성캄브리아 시대 환경으로는 어떤 환경이냐면 전반적으로 온난했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 시생 누대에서는, 자, 생물이 광합성 세균이 출현을 했어요. 바다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출현을 했어. 이놈이 이제 나중에 네. 무슨 화석으로 발견되니? 어, 스트로마톨라이트. 네.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으로 발견되는 게 이 시생누대에서의 이 화석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색누대. 자, 원색누대에서는 자, 다세포 생물들이 번성을 했어. 여기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화석으로 발견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는 저걸로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 자, 5억 4,100부터 얼마까지니? 얼마? 4,100만 년. 2억? 2억 5,200만 년 전에. 2억 5천, 5,200만 년이야. 자, 이 고생대는, 자, 환경을 보면은, 자,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그랬죠? 네. 근데 언제하고 언제? 오르도비스기하고 오르도비스기와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있었죠. 두 번에. 맞니? 네. 그 다음에 자, 이 고생대 말기에는
대륙이 하나로 합쳐졌죠. 한계알을 이루죠. 맞니? 네. 이때 해양 생물 대부분 멸종하는 거예요. 자, 대륙이 합쳐지면서 바닷속이었던 지형이 막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양 생물의 90%가 멸종을 해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생물은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캄브리아기. 두 번째, 오르도 비스기. 세 번째, 자, 실루리아기. 자, 그 다음에 배봉기, 석탄기, 해름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개씩 하면은 이게 초, 중, 이렇게 말 이렇게 따져도 돼. 자, 네. 그랬을 때, 자, 보자. 캄브리아계는 삼엽충하고 완종류가 번성이다 그랬죠? 자, 이렇게 네. 삼엽충하고 완종류가 번성했다가, 자, 오르도 비스계는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을 해요. 이 척추동물이 어류야, 어류. 갑주어라고 그러는데, 요게 출현을 해. 어류가 출현을 했어. 그래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자, 육상생물이 출현을 해요. 자, 육상식물 출현. 자, 육상식물이 출현했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오존층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와 같다. 오존층이 없으면 생물이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알겠니? 자, 네. 그래서 어류가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서류가 출현을 해. 양서류 출현. 자, 양서류는 파충류의 먹이가 되거든. 그래서 먹이가 먼저 양서류가 출현한 다음에 여기에서 자, 거시식물이 아니라 양치식물이 번성을 하고요. 이게 고사리야. 이 고사리가 죽어서 석탄을 만들거든. 그리고 여기서 파충류가 출현을 해. 자,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해양 생물의 약 90%가 멸종을 해요. 90% 멸종을 하면서 자, 왜 멸종한다 그랬어?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멸종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거시식물이 출현을 한다. 자, 출현과 번성 시기는 달라요. 시대가. 자, 출현은 고생대 말기에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지만 중생대에 거시식물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생대. 2억 5,200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자, 중생대는 환경은 전반적으로 온난했고요. 빙하기가 없었죠. 그리고 이때는 파충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파충류가 엄청나게 번성을 했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자, 중생대는 자, 그래서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됐다 그랬죠.
그치? 여기에서 판게아가 분리가 된다. 자, 환경이 변해요. 그러면서 생물이 또 여기에서 급격하게 또 한 번에 또 멸종이 일어나. 자, 그리고 이 생물을 보면은 자,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나오거든. 쥐라기, 백악기. 우리 영화에서 쥐라기 공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쥐라기예요. 자, 트라이아스기의 암모나이트 번성이 일어나죠. 파충류가 번성. 그 다음에 자, 거시 식물이 번성을 하고요. 고생대 말에 출현한 놈이 여기에서 번성을 하고 자, 원시 포유류 출현이 일어나. 원시 포유류가. 자, 그 다음에 쥐라기 공룡이 번성을 하죠. 자, 조류의 조상인 시조새가 출현을 하는 게 여기야. 자, 그 다음에 백악기에서는 영장류가 출현을 한다. 영장류가 출현하면서 그리고 속시식물이 출현을 해요. 자, 이게 중생대의 환경하고 생물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는 네가 잘 외워야 된다. 꼼꼼하게 보성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6600부터 현재까지예요. 자, 6600만 전부터야. 자, 그러면 신생대는 자, 환경은 자,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했지만 제4기에 네 차례 빙하기, 자, 세 차례 간빙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현재와 가장 유사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신생대는 있지, 포유류의 시대 또는 조류의 시대라고도 불러요. 자, 이때 가장 조류가 포유류가 많이 번성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팔레오기, 네오기 때는 네오기에서는 합해석이 번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초원이 번성하고 초원이 번성. 자, 초원이 번성했다는 말은 풀이 번성했으니까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도 번성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네. 이제 제사기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빙하기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빙하기 때문이야, 빙하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시대 끝을 내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생물의 대멸종이 나오죠. 그래프 나온 것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봐봐. 네. 자, 거기 대멸종, 생물의 대량 멸종이에요. 첫 번째 가의 그림을 봐봐. 거기 보면은 고생대 말에 고생대와 중생대 경계라고 나 있니? 네. 거기에서 보면은 자, 뭐가 멸종했니?
삼엽충 멸종이 나오죠. 네. 삼엽충은 아예 그때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 다음에 완종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 존재하지요. 네. 완종류가 조개 같은 것들이 완종류거든. 그 다음에 옆에 봐봐. 생물의 과해 멸종 비율 해가지고 멸종 비율이 높을수록 생물이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거든. 거기 몇 군데에서 일어났니? 다섯 군데에서 일어나니? 네. 그중에 가장 멸종이 크게 일어나는 게 어디하고 어디 사이야? 어, 고생대랑 중생대학, 중생대 사이요. 중생대학 고생대 사이잖아. 음, 그거를 이렇게 생물의 개체수로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던 놈이 볼록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고생대. 자, 여기가 중생대. 여기 신생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그리고 요게 1번, 2번, 여기가 3번, 요게 4번, 5번 이렇게 되거든. 네. 자, 3번에서는 판계가 형성될 때 생물의 대량 멸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4번은 뭐냐면 판계가 분리가 될 때 중생대 초에 분리가 되거든. 네. 그때 그리고 5번에서는 뭐냐면 이제 뭐 운석과 충돌한다든지 또는 화산 활동에 의해 뭐 대기의 상태가 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역시 생물의 대멸종이 발생할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아직은 없어요.